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카말라 해리스가 당신이 들어본 적이 없는 광물을 비축하고 싶어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더욱 뒤처지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광물을 비축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광물들은 방위산업과 전기자동차의 필수적인 자원들이며 특히 중국이 그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최근 경제정책 발표에서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하고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나 핵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광물들이 중요한 걸까요? 바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광물들의 공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요 자원들의 생산과 처리에서 중국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은 특히 가격 변동으로 타격을 입은 아이다호의 제2RVOIS, 코발트 광산과 같은 곳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발트와 니켈 같은 광물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와 군수품에 꼭 필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발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그 수급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제안한 중요한 광물 비축 계획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비축은 공급이 부족할 때 대비해 국가가 광물을 보관하는 방법이고, 또는 시장 가격이 급락할 때 정부가 광물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축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중요한 자원들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자원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광산 개발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국내 광산들은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허가 개혁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왜 중요한 광물 비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글로벌 경제와 국가 안보 이슈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보도한 미국의 젊은 세대 중 특히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더욱 뒤처지고 있다인데요. 20대와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직면한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사는 미국에서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방향을 잃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25에서 34세 남성의 약 2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팬데믹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팬데믹이 경제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큰 타격을 주면서 남성들이 직업을 찾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종사했던 제조업 같은 산업이 쇠퇴한 반면 여성들에게는 원격 근무와 같은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점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에서 34세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2004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성들이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하루 평균 혼자 보내는 시간이 6.6시간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22%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직업을 구하거나 사회적 자본을 쌓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회학자들은 남성들이 더 많은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받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남성들이 스스로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젊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